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전학생이 왔다. 자리는 바로 내 옆자리.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다.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전학생에겐 죽은 누나가 있었다고 한다. 누나는 신경계의 난치병으로 의식은 있지만 신체를 잘 움직이지 못하여 죽기 전 몇 달 동안은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고 한다. 엄청 무거운 이야기를 초면에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나를 친구로 대한다고 생각했다. 방과 후 전학생 집에 놀러가기로 했다. 전학생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는데 두 분 다 밤에 돌아오신다고 한다. 방에서 게임하면서 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문득 너네 돌아가신 누나 말인데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학생의 얼굴이 순간 바뀌면서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라며 화를 냈다.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왠지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거북해져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전학생에게 말을 건네자 허물 없이 대해주었다. 전학생도 어제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좋은 친구 사이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뒤 전학생이 학교를 쉬었다. 선생님의 말씀으론 어젯밤 집에서 계속 투병 생활 중이었던 누나가 죽었다고 한다. 내 방에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진다. 가족들이 있는 거실이나 바깥에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방에 책상에 앉아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책상 앞 창문 커튼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순간 내 등 뒤로 사람 그림자가 비쳐서 깜짝 놀랐다. 헌데 잘 보니 창문 맞은편에 있는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구나. 평소 느껴지던 시선의 정체는 이거였구나. 나는 안심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학생이 자신의 누나가 이미 죽었다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을 때 화를 냈던 거고 거짓말한 게 들킬까봐 진짜로 누나를 죽인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거울이 아니라 창문, 즉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잘 잤다. 얼마나 잤을까? 꽤나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영혼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1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는지 무반응.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모른 척. 방금 전에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나 일에서 돌아온 아버지도 같은 태도다.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게 이렇게 무시당할 일인가? 시골로 온 뒤로는 거의 매일 혼자다. 오늘도 할 짓이 없어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데 저 멀리 밭에서 하늘거리는 긴팔에 허수아비 같은 것이 보였다. 시골이라 허수아비가 흔하긴 하지. 그나저나 아까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후두둑하고 쏟아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엄마가 오늘은 비바람이 엄청나게 온다고 했는데 무섭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 엄마랑 아빠가 좀 늦을 것 같다. 지금 큰 나무가 바람 때문에 쓰러져서 장난이 아니야. 이거 같이 치우기 전에 못 들어가겠다. 일찍 자. 뭐야 무섭게. 커튼을 치려고 창문에 가까이 갔다. 왠지 허수아비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자는 동안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는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는데 허수아비는 멀쩡하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 허수아비 같은 물체가 이곳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낯선 신사가 상자를 들고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 상자에는 버튼이 하나 붙어있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신사는 온화한 어조로 버튼을 누르면 어디 있는지 모를 사람이 죽습니다. 대신 버튼을 누르면 10,000,000달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사는 돈뭉치가 가득 든 가방을 꺼내 보여주었다. 남자는 주저했고 신사는 3일 후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결론을 내라 말하며 떠났다.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결국 마지막 날 버튼을 눌렀다. 다음날 신사가 나타나 남자에게 10,000,000달러를 건네주고 상자를 회수했다. 떠나려는 신사에게 남자가 물었다. 정말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네, 어젯밤 아주 먼 곳,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눈앞의 현금에 애써 현실을 무시하려 했다. 그러다 문득 든 한 가지 생각. 하나 더 가르쳐줘요. 네, 무엇이지요? 그 상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자 신사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어딘가 먼 곳에 누군가에게 줄 겁니다.
옛날에 한 가족 5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자, 손녀, 엄마, 아빠. 하루는 할머니가 TV로 손금을 어떻게 보는지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생명줄을 보니 손녀의 생명선이 너무 짧아서 할머니가 억지로 생명선을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났는데 손자, 아빠, 엄마는 병이 들어서 다 죽고는 할머니와 손녀만 살아남았습니다. 할머니가 궁금해서 무당집에 가서 무당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남아있네. 첫 번째 이야기, 상자의 버튼을 누르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죽는다고 했다. 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멀리 있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손녀는 생명줄이 짧아 죽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생명줄을 늘려버렸고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살게 되어 가족들이 그 기운으로 일찍 죽어버린 것이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비만인 땡순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살이 빠지는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체중이 70kg 나가는 결코 날씬하지 않는 몸매의 그녀는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전화는 해보자 결심을 하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저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요. 이름은? 아, 이름은 박땡순입니다. 집 주소는요? 주소를 말하고 나니 몸무게는? 이라고 묻는다. 70kg이라고 대답했다. 몇 킬로그램 정도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 10kg요. 10kg면 된 거지요? 아, 진짜 빠질 수 있죠? 아, 그럼 20kg요. 알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지만 그녀의 몸은 아직도 출렁이는 뱃살에 굵은 팔다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바보 같아. 그녀는 속상해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침대 밑에서 양팔다리가 모두 잘려나간 땡순이가 발견되었다. 고양이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여자가 울어요. 남자는 화내요. 아기가 울어요. 고양이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여자가 울어요. 남자는 소리쳐요. 고양이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여자가 울지 않아요. 남자는 울어요. 아기는 울어요. 고양이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여자는 울지 않아요. 남자도 울지 않아요. 아기는 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울지 않아요. 아기도 울지 않아요. 첫 번째 이야기, 팔과 다리 모두 합쳐서 20kg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팔과 다리를 잘라 20kg를 줄여준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울지 않는다는 죽었다는 뜻이다. 여자가 울고 남자가 소리친다는 남녀가 다투는 상황이고, 여자는 울지 않는다는 남자가 여자를 죽인 것이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 아기는 운다. 이것은 남자가 자살했다는 소리고, 아기 혼자 남겨지고 아기도 울지 않는다는 뜻은 아기는 굶어 죽었다는 소리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드디어 안녕이다. 지긋지긋한 세상. 이제 귀신이 되면 나를 괴롭혔던 년들에게 복수도 하고 자유롭게 못 가본 세상을 떠돌아 하늘로 올라가야지. 한 발자국을 내밀자 나는 곧바로 추락했다. 생각이 멈췄다. 다시 움직인다. 아, 귀신이 됐다. 귀신이 됐다고. 떨어질 땐 무서웠지만 별것도 아니잖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야. 건물 밖으로 힘차게 내딛었다. 어? 그대로? 내가 떨어진 곳?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다시 나가면 돼. 그렇게 밖으로 뛰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떨어진 곳 그 제자리였다. 며칠 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말은 걸 수 없어도 들을 순 있었다. 분명 언젠가 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야, 그거 알아? 여기서 누가 자살했잖아. 중학생 2명이 이곳을 지나가며 말한다. 내 얘기다. 나는 더욱 가까이 갔다. 한 여학생이 말한다. 자살이란 거 되게 불행한 거 알아? 자살하면 자살한 그 장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대. 대학생 동영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동영은 오후에는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집에 갈 채비를 마친 동영은 교대할 다른 알바생 희주가 오기를 기다리며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졸음을 참고 있는 동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를 확인한 동영은 희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희주, 지금 어디야? 아, 나 편의점 근처야. 늦어서 미안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조심해서 얼른 들어와. 전화를 끊은 동영은 희주가 걱정되어 자꾸만 문 밖을 내다봤다. 그때 저 멀리서 희주의 모습이 작게 보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희주의 뒤에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천천히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희주와 그 남자의 간격이 점점 좁아졌다. 희주가 뒤를 돌아본 순간 쫓아오던 남자가 희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희주는 편의점으로 들어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달렸다. 동영은 문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그리고 동영은 편의점 문을 잠궈버렸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방령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 동영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잠가 여자가 밖에서 죽는 것을 가만히 방관했다.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준다.